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예비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많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대한항공 서류 합격 이후에 진행될 1차 영상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이번 채용 공고를 보시면 1차 면접에 무언가 컴퓨터 모양이 되어 있잖아요. 그걸 보면 우리가 일단 대면 면접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아마 추측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지난번에 파격적으로 영상으로 대체가 되었는데 대한항공 측에서는 지난번 채용을 통해서 아마 많은 시행착오, 경험치를 얻게 되었을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이미지, 표정, 그리고 또 그 이미지에는 그 얼굴과 이런 비율, 이 화면 속의 본인의 모습 이런 게 참 중요할 텐데 아무래도 이제 1차 영상 합격자들 중에 키가 작은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왜냐면 키가 작은 분들 중에서 얼굴 비율이 좋은 분들이 아무래도 많잖아요. 얼굴이 작다 보니까. 그러면 영상 속에서 보여지는 부분이 이제 신체 일부분이니까 이렇게 좋은 이미지 합격했는데 실제 2차, 3차 면접에 가보니 키가 생각보다 또 너무 작은 분들의 경우에는 탈락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험치를 얻었을 거기 때문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근본에는 또 다른 영상평가에서 추가적인 가이던스가 제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수십 번, 수백 번 촬영해서 이제 올린 결과물이다 보니까 외항사처럼 아예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1회 혹은 2회, 3회 안에 그 영상 촬영한 결과물을 무조건 제출해야 되는 식으로 뭐 준비 시간 주고 영상 촬영하고 그게 자동 녹화돼서 시스템 안에 저장되는 그런 프로시저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외항사의 경우에는 싱가포르 항공 하이어 뷰를 쓰는데 이제 상반신 영상 그리고 전신 영상 이런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당 지원자의 이미지를 체킹하거든요. 뭐 그런 방법이 도입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영상평가가 싫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론 좋은 분들이 있을 건데 그런 여러분들의 입장 말고 이 대한항공 측에서 왜 이런 영상평가를 진행할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1차 면접은 승무원으로서의 기초 이미지를 파악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얼굴의 예쁨, 아름다움, 잘생김의 정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물론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해당 지원자 전체 이미지적으로 풍겨지는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고요. 물론 이목구비, 외형적인 부분도 있지만 표정, 미소, 목소리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항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영상평가를 보다 보면요. 답변이 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 답변 내용, 컨텐츠적인 부분보다는 그 어떤 답변이든 어떻게 그걸 표현하고 전달하고 이 영상을 통해서 뚫고 이해시키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대한항공 측에서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는 것은 이 영상평가가 굉장히 적합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상 속에서 가장 나다운 혹은 실제 나보다 더 괜찮은 모습 혹은 영상 속에서 나의 모습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을 거예요. 일단 영상평가를 참여하는 지원자들의 입장에서 크게 착각하는 두 가지 명제가 자, 면접관들이 내 영상을 끝까지 볼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 틀리면 안 된다. 이 두 가지에서 좀 벗어나 본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른 부분, 이미지적인 부분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뭐 실제 10,000명이 되는 지원자를 하나하나 완벽하게 보는 것 자체가 인력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리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틀리더라도 그 사람이 인간미가 느껴지고 괜찮으면 되는 것이지 절대로 틀리지 않고 대본대로 해야 된다라는 그 법칙은 어느 것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사람이 사람을 뽑는 데 있어 그런 점이 그리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뭐 영상을 스킵 하면서 넘기면서 보다 보면 그런 틀린 부분을 발견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틀리지 않는 이상. 자,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영상 초반에 10초입니다. 도입부 10초. 일단 이건 개인 본인 확인을 위해서라도 또 반드시 봐야 하는 부분이고요. 영상 처음 시작할 때 바로 그 첫인상, 3초 만에 느껴지는 첫인상이 10초까지 목소리를 더 들었을 때, 표정을 조금 더 끝까지 들었을 때 느껴질 수 있는 그 이미지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합격, 불합격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밝은 분위기와 텐션이 이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면접관들이 절대로 스킵하지 않을 것 같은 그 특정 초반 구간에 정말 모든 에너지를 쓰는 게 중요하고요. 그 에너지가 뭐 3분이라는 시간, 뭐 2분이라는 시간 전반적으로 좀 흘러갈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초반에 그 밝음을 중간중간 계속해서 넣어주려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씩씩한 게 아니라요. 따뜻한데 자신감이 느껴지고 그냥 그 사람 자체에서 밝은 기운 에너지가 영상을 뚫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호감 가는 그런 밝은 이미지로 3초를 넘어서 정말 10초 이상 여러분들의 영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이후에 뭐 10초든 특정 구간에서 10초, 20초, 30초든 그쪽에서도 호감적인 그 긍정적인 분위기를 계속해서 전할 수 있다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뽑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영상 합격자들의 실제 직전 영상 데이터를 갖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미소와 자신감이었습니다. 답변 조금 틀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너무 들리지 않는 거 안 됩니다. 목소리 자신감이 있대, 또 표정이 있고요. 밝은 미소,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중간. 근데 그 미소가 내 것이어야 되지 영상이라서 잘 찍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보여지는 가식적인 느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평소 많이 웃는 사람이 합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3분이라는 시간 동안 촬영을 한다면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것을 보는 것보다는요, 그냥 전체적인 숲을 봐서 그 시작과 중간점, 끝점, 그리고 중간중간 포인트에서 밝은 에너지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조금 구체적으로 밝은 이미지를 위해서 무엇이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첫 번째는 자연스럽고 밝은 미소, 자연스럽고 신뢰감 가는 목소리, 깔끔하게 전달되는 첫 문장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명심해 주세요. 그 객실 승무원들 보면요, 이제 전반적으로 좀 밝은 미소와 그런 이미지, 태도, 애티튜드로 고객을 응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비행기를 타보시면 알 거예요. 물론 스케줄이 너무 힘들어서 흑화된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신입 승무원들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요, 마인드셋이에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그대로 외워서 틀리지 않으려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면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표정과 감정, 목소리, 이 마음속에 느껴진 그 에너지를 겉으로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답변에 그치게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다 합격했을 때 항상 생각했던 게,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나는 이미 승무원이 되었다라는 것만 생각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생각만 하면서 그 답변을 자연스럽게 내 감정을 잘 담아서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 구, 절, 문장 하나하나가 이 면접관에게 다 전달되고 이해되고 설득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다른 꿀팁 하나가 있다면 입으로만 웃지 마세요. 이것보다는요, 이렇게 눈으로도 같이 웃어주는 게 필요한데, 그렇다고 또 이렇게만 가만히 있는 것은 웃는 게 아니라 조금 섬뜩하죠. 그래서 표정을 입과 눈, 특히 눈에 많이 담아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꿀팁은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끼고 영상 촬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보시면 나중에 영상 촬영할 때 눈과 입의 어떤 미소의 비율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영상 촬영 10번 안에 어차피 끝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통 대부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대본을 숙지해 둔 상태에서 촬영장에 갑니다. 근데 처음에 뭐 잘 되는 것 같지만 좀 아쉽거든요. 2번, 3번, 4번, 5, 10번, 20번, 30번, 2시간, 3시간, 4시간. 절대 그 영상은 좋은 영상이 될 수 없고요. 가면 갈수록 딱딱하고 지쳐 보이고 텐션은 떨어져 보이게 됩니다. 사전 연습을 미친 사람처럼 해야 돼요. 혼자서, 사람 앞에서, 가족 앞에서, 친구 앞에서,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많은 공용 공간, 뭐 지하철이나 어떤 공원이나 어디서든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이 텐션을 끝까지 끌어올려서 연습을 거듭한다면 이 영상 속에서는 정말 어떤 나의 완벽한 그런 이미지와 자신감, 긍정적인 마인드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마인드셋은 연습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내가 이 답변 촬영할 때 마음에 어떤 이너피스가 있어야 그 평화로움이 기쁨으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더군다나 어피 돈 들고 어디 장소 대관하려면 돈 들고 그런 부분들 아껴야 되잖아요. 최소 시간 비용으로 최대 효율 내려면요, 여러분들의 최대 연습 노력이 필요합니다. 밥 먹으면서, 운동하면서, 춤추면서
그리고 뭐 심지어 샤워하고 뭐 외출 준비하면서도 답변이 룰루랄라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목소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목소리의 특징이 있다면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작아도 좋을 게 없습니다. 근데 이 카메라 자체에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목소리를 명확하고 정확하고 깨끗하게 전달하는 것이 맞는데, 크다 작다라는 비유를 볼 때는 그냥 내 바로 앞에 사람이 있다 생각하세요. 그냥 지금 내 바로 지금 이 앞에 사람이 있으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크게 말 못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내 가까이에 부담스러운 표정, 이 위치에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말하는 연습을 하면 조금 자연스러운 느낌이 될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발성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소리가 크다고 발성이 아니라요. 낮은 음, 낮은 음, 낮은 음, 낮은 음, 낮은 음 이렇게 가더라도 발성이 되면 정확하게 영상을 넘어서 그 면접관 귀에, 눈에, 가슴에 꽂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강약 조절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답변을 그냥 안녕하십니까? 지원번호 8764번 땡땡땡입니다. 저는 이것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보다는요. 안녕하십니까? 지원번호 8764번 땡땡땡입니다. 저는 고객 만족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러한 부분에서는 이러한 강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강약 조절을 가서 부드러운 곡선으로 전달성과 이 명확성만 신경 써주면서 답변을 이어가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땐 훨씬 더 이 신뢰감 가는, 잘 들릴 수밖에 없는 호감 가는 느낌의 이미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발음도 되게 중요한데 그 발음을 정확하게만 하려고 하면 딱딱하게 느껴지니까 그래도 이 답변 연습을 많이 해두면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 답변을 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입을 막 크게 안녕하십니까 하지 않아도 안녕하십니까 이 대본이 완벽하게 숙지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서 큰 소리로 하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요, 힘을 넣는 것은 쉽고요, 힘을 넣는 것이 잘 되면요, 힘을 빼는 게 쉬워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어깨 털고 힘 빼고 안녕하십니까? 이런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이, 뭔가 1차 면접 이 영상이 그냥 갑작스럽게 질문 준비 안 된 게 나오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프로그램이 된다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면접 준비를 좀 미리 어느 정도 직전에 나왔던 기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면접장 말고 그 우리 질문지에 대해서만이라도 영상 평가 리스트 있었잖아요. 그것도 미리 공부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목소리가 되게 중요한데, 이 목소리 내게 좋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녹음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기능도 되게 중요하죠. 기기적인 문제예요. 엄청난 장비 환경을 써라는 건 아니고요. 녹음이 잘 될 수 있는 환경과 기기를 선택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간적인 부분은 제가 뒤에서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두 갈씩인데요. 지원번호 땡땡땡입니다 라는 대본은 정해져 있는데 질문에 답을 할 거잖아요. 저는 신규 서비스 추천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첫 문장이 이상한 문장이 나오지 않고 명확하게 저는 이런 서비스를 추천해 보고 싶습니다 라는 좀 명확한, 간략한, 심플한 두 갈씩 문장이면 좋겠어요. 물론 답변의 내용이 10점 만점으로 치면 1.2점밖에 안 들어갈 정도로 안 들려요. 하지만 첫 문장, 두 번째 문장 정도만큼은 충분히 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 갈씩으로 좀 표현해 주시는 것을 당부드리고, 밝은 미소와 목소리, 전달, 그리고 두 갈씩까지 다 되었을 때 나의 정말 즐거운 그 텐션까지 더해서 자신감까지, 밝은 미소, 이런 게 모든 게 전반적으로 영상을 뚫고 나온다면요, 그분 합격합니다. 정말로요. 자, 그리고 이제 외부적인 부분들, 나에 대한 부분 말고 외적인 부분, 어떤 상황,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일단 촬영하는 공간이 중요할 것 같아요. 뒷배경이 너무 화려해도 안 되고 지금처럼 너무 뒷배경이 번잡해도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세 가지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일단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환경, 또 주변이 울리지 않을 만큼 적당한 넓이, 혹은 방음 시설이 되어 있으면 가장 좋고요. 소리가 밖으로 퍼지지 않고 이 카메라만을 향해서 갈 수가 있거든요. 자, 세 번째는 조명이 적절하게 떨어지는 환경이에요. 지금 조명이 굉장히 좀 화사해 보이잖아요. 그 이유가 지금 사실 굉장히 피곤하고 칙칙한데 이 조명이 위에서도 적절하게 떨어지고 내 얼굴을 비춰주는 그 빛이 벽 쪽으로도 적절하게 퍼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화사하게 보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환경적인 부분을 조금만 더 고려하고 고민한다면 충분히
좋은 장소에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저는 집에서 촬영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 집에서는 누군가가 있거나 혹은 조명적인 문제 혹은 배경적인 문제가 조금 봤을 때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비싼 어떤 스튜디오 이런 거 빌릴 필요도 없다 생각하고, 또 막 굳이 야외에서 촬영하는 건 좀 무리수예요. 촬영이 잘 안 되거든요. 물론 이번에는 아마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런 외부 촬영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겠지만요. 어쨌든 랩탑이든 데스크탑이든 있어야 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방음이 되는 스터디룸, 방음이 되는 어떤 특정 공간, 방음이 되는 인터뷰룸 이런 것이면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멀리서 찍든 어찌되었던 마이크를 착용하면 사실상 모든 게 문제가 해결이 되지만, 마이크를 착용하려면요 어디 옷에 끼워야 돼요. 그러면 영상 속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은 비추천하고요. 지금 저도 마이크 안 쓰고 그냥 아이폰 자체에 녹음을 하는 건데, 여기가 사무실이라서 좀 좁은 편이라 그래도 울림이 좀 덜해요, 다른 강의실보다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음이 전달된다면 사실 대한항공 이제 인사팀 직원분들이 작은 휴대폰 화면으로 여러분들의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큰 어떤 노트북 화면, 큰 TV 화면과 같은 것으로 연결해서 볼 것이 뻔하기 때문에 어떤 사운드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은 신경 써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울리는 것은 절대 좋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뒷배경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시선을 강탈하는 배경은 좋지 않아요. 굉장히 자잘한 스트라이프로 되어 있으면 그 눈이 되게 쨍해서 불편하거든요. 색깔도 너무 막 원색, 쨍한 색깔 속에서 하기보다는요, 베이지, 그레이, 화이트 이런 특정 나를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색깔에서 그 뒷배경으로 삼아서 촬영해 좀 좋고요. 이때 적절한 조명까지 은은하게 떨어지면 너무나도 완벽할 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뒷배경도 이런 거 없고 뒤에 저런 것들만 다 치우면 사실 촬영하기에 충분한 장소라고 생각해요, 제 사무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보면 지금 제 눈앞에 어차피 조명이 보이죠? 그냥 조명을 쏴도 눈 안에 뭔가 조명 같은 게 보이고요. 휴대폰만 촬영해도 위에 형광등 때문에도 어차피 눈동자에는 조명이 비쳐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약간의 조명을 틀 수 있다면, 근데 그게 나를 쬐는 게 아니라 그 근처, 그 벽 근처, 맞은편 벽을 쬐면요 내가 훨씬 더 화사하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작은 인터뷰룸 공간에서 그 조명을 나에게 쬐는 게 아니라 그 벽 쪽으로 쬐거나 혹은 나를 조금 빗나가게 쬐주면요 명암이나 밝음 이 조절이 훨씬 더 잘 돼서 내 얼굴의 윤곽이 훨씬 더 살아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는 어플을 쓴 지원자들도 막 합격하고 한 사례가 있어서 막 이걸 다 이 가이던스를 다 지킨 분들이 또 억울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이번 채용에서는 무언가 다른 아이디어 아마 적용돼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대기업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카메라 설정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항상 1080 이제 HD로 촬영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게 프레임 설정을 잘못하면 이제 영상이 끊기고 부드럽지 않게 보이고 또 화면상에 풀 스크린으로 뜨지 않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만약에 특정 프로그램을 한다면 휴대폰이 아니라 컴퓨터에 있는 화면 이 카메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컴퓨터에 있는 카메라가 사실상 또 이 화질이 되게 안 좋기 때문에 특정 웹캠을 써야 되는 상황도 올 것 같아요. 그건 그때 정확한 가이던스가 나오면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유튜브 라이브 할 때 쓰는 웹캠이 있긴 한데 그게 비용이 또 비싸고 하니까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이제 인터뷰 박스라는 곳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영상 촬영에는 좀 최적화된 공간이긴 해요. 직전에 이제 저희 학생들은 대부분 거기에서 촬영을 했는데 이제 영상 합격한 친구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만약에 이 웹캠을 통해서 이제 노트북이나 어떤 컴퓨터를 통해서 촬영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 촬영을 해야 된다면 또 그에 대한 어떤 방법들도 고안해서 필요한 분들인 인터뷰 박스, 서울 쪽인 사실 제가 운영하는 곳은 아니지만 또 실제로 있으니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부산 서면점, 이제 부산권, 경남권, 이제 울산, 대구 이런 친구들이 저희 부산 서면점 이용해 주시면 또 제가 직접 또 PD님이 거기 있으니까 아마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 지난번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기회가 된다면, 제가 도움이 된다면, 굳이 이런 곳에서 촬영할 필요가 없다면 전 추천하지 않을 거고요. 촬영해야 할 이유 혹은 도움되는 부분이 있다면 또 명확하게 솔직하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좀 당부할게요. 구도를 좀 잘 잡아주세요. 앉아서 촬영하더라도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피사체 결국 내가 정중앙에 와야 되고 머리 위에 헤드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그래도 비율이 좋아 보이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가까이 촬영한다든지 너무 뒤에서 촬영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거, 적당한 거리, 그리고 항상 면접관이 바로 앞에 있다 생각하고 발성만 잡아준 채로 좀 전달하는 거, 명확하게 명쾌하게 감정 담아주시고 기계처럼 하지 말아주시면 좋겠어요. 이걸 기계라고 생각하지 말고 카메라가 면접관이라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습을 정말 많이 해보셔야 돼요. 미리 연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저는 이미 스튜디오 테디 학생들 이제 3개월 종강한 친구들은 모의 면접반에서 매일같이 영상 촬영을 시키고 있고, 숙제가 아니라 진짜 매일 제출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준비해라고 하는데 그게 많은 도움이 돼요. 내가 어떤 답변 속도를 하고 있는지, 템포 중요하거든요. 강약 조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목소리, 답변, 이미지, 표정 어떤지, 내 구도는 어떤지, 언제 내가 예쁜지, 어디서 잘 나오는지, 이런 것들 매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해보는 게 결국에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니까 어찌되었던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뭐 기회가 된다면 지하철 같은 좀 극단적인 곳에서 연습하면 분명히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영상에서 차별점으로 보여질 겁니다. 영상은요, 열심히 준비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티가 명확하게 나거든요. 물론 영상 틀자마자 대한항공이야, 그냥 승무원이야, 괜찮아요. 합격하겠죠. 근데 그분들 어차피 2차, 3차 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크니까 여러분들 좀 면접 준비라 생각하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지난번에 인하공업 전문대학 출신들이 3, 40명이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명도 안 뽑은 상황에서 인하공업 전문대학 출신 분들이 정말 합격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우리 외부 일반 뭐 대학교, 타전공, 또 타학과, 타항공과 분들은 좀 철저하게 준비해서 나를 뽑아야 할 이유를 확실히 좀 영상부터 차근차근 제시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인터뷰 박스에 대한 홍보는 아니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에 여러 지점이 있고, 부산 서면점, 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부산 서면점 하나고요. 그곳에서 이제 PD님이 도와줄 거예요. 나중에 가이던스가 아직 나와야 확실히 여러분들이 뭐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점들을 많이 어필해 볼 건데, 방음시설, 각 인터뷰룸, 그리고 데스크탑이 있고요, 조명시설이 있고요, 외부에서 또 방해받지 않는 환경들도 구성되어 있으니까 도움될 것 같으면 추후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오랫동안 기다린 채용일 건데요, 중요한 건 올해 한 번 더 채용이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번에 안 됐다라고 해서 상심하지 마시고요. 되도록 해야죠. 하지만 다음번에라도 꼭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